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를 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76% 하락, 또 나스닥은 0.96% 하락, S&P 500은 0.76% 하락, 3,898입니다. 4,000 장중에 4,000까지 넘었었는데 3,900 이하로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3,898.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83% 많이 하락했죠. 2,710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이 관계자들의 긴축 관련 이 강경 발언,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 중입니다. 또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 이 지수들이 3%에서 5%,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부정적인 지표들 잇따라 발표되고 또 관계자들이 강경 발언을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 당국자들의 이 발언, 또 연준의 이 긴축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상을 크게 하회를 합니다. 여전한 이 고용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호조에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고삐를 앞으로 더욱 강하게 조여서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추이, 이것은 경기를 전망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고용 사정이 너무 좋아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도 무려 1만 5천 건이나 줄어들어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당초 지난주에 증가할 것이라는 이 예상이 우세했었는데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여전히 견고한 노동 수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는 현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직 지표가 잡히지 않을 뿐 노동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는 정반대 시각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다들 감원을 하고 몸집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이달 초에 18,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10,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은 빅테크주들의 실적 시즌도 또 개막이 됩니다. 1월 24일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는 25일, IBM은 25일, 또 인텔 26일, 메타는 2월 1일, 애플이 2월 2일, 아마존도 2월 2일, 또 알파벳 2월 7일. 그러니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빅테크주들이 연달아서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과 시장의 변동 방향에 큰 비중과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도 고스란히 파급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여기에 분석가는 미국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의 앤드류 슬리만 이 분석가는 올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좋을 거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분석가는 거의 모든 월가의 전략가들이 매도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상반기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앤드류 슬리만 이 분석가는 연방준비제도가 곧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아닙니까? 얼마 전부터도 인터뷰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너무 높아. 연간 추정치는 하향 조정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 상반기, 특히 1, 2, 3월 1분기에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지금 3,800, 3,900 직전이죠. 3,000포인트까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같은 모건 스탠리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도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상이 서로들 극과 극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이죠. 마이클 윌슨은 그래도 이런 험난한 시기가 지나면 증시는 올해 중반까지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이 20%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펀드스트레이트 리서치의 톰 리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최근 둔화했음에도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대로 돌아가도록 정책은 당분간 충분히 제약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강력한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는 2월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죠.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금리를 다수 위원이 예상한 수준인 5.25%를 오히려 더 높은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때문에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락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설에서 다가오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날 한 행사에서 초기의 신속한 인상 속도에서 더 늦추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0.25% 금리 인상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연준 위원들까지도 서로들 생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 미국의 이 주식 관련 전문가들도 서로들 예상이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현재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에 쉽사리 변화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연준 내부에 확산이 되면 인상 종료 시점 당연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FOMC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발언 금지예요. 발언 금지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오는 2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무려 96% 기록했어요. 대신 0.5% 인상할 것은 3.7%. 그러니 거의 다 100명 중에 96명, 0.25%, 100명 중에 4명은 0.5%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장에서는 지금 0.25% 예상을 하고 있죠. 이 페드 인사들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강경 발언으로. 연준 인사들은 주식시장이 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기 전에 다시 상승장이 오는 것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이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이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허용된 부채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주들 중에서는 알파벳과 메타만 약 2%대 상승했어요. 애플은 아주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반도체주들은 엔비디아가 3.5% 하락, TSMC도 1.2% 하락하고 모두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